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대전에서 큰 화재 사고가 있었죠. 네, 현대 아울렛 화재 사고, 모두가 참 안타까운 마음일 텐데요. 네, 먼저 그 뉴스 정리해 볼까요? 예, 참담한 사고였습니다.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8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불이 어떻게 시작했고 왜 피해가 컸는지 관련 뉴스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전 유성 용산동 현대아울렛 1층 주차장에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른 아침 매장 오픈을 앞두고 일부 직원들이 막 출근을 시작하던 시간, 지하에서 뿜어나오는 뜨거운 화염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출근길 직원들은 빠르게 번지는 불길에 차량도 버려둔 채 비상구로 탈출했습니다. 불이 워낙 빠르게 번지면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지하 1층 곳곳에서 직원 7명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7명 모두 숨졌습니다. 끝까지 방제실에 남아 화재 방송을 했던 40대 남성도 발견됐지만 의식이 없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모두 마무리되고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경찰과 국과수 등 40여 명의 감식반은 발화 지점으로 의심되는 화물차와 그 주변을 먼저 살폈는데 해당 차량이 전기차가 아닌 데다 발화 지점 근처에 충전소가 없어 전기차 화재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다만 주변에 콘센트 등 전기 시설은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화물차와 적재물 사이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확인해 화물차를 중점으로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이었죠. 출근길에 대전시 재난 문자를 받은 시민들 처음에는 아마 별거 아닐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아주 큰 화재 사고였는데요. 먼저 사상자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예, 녹화일을 기준으로 해서 7명이 죽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상태입니다. 네. 먼저 구조 당시 방제실에서 CCTV를 보면서 끝까지 대피 안내 방송을 했었던 40대 시설 직원, 그분이 구조대에 제일 먼저 구조가 되셨는데요. 이분은 지금 호흡은 돌아왔지만 의식은 여전히 없는 상태입니다. 중환자실에 계속 계신 상태고요. 네. 이후 발견된 시설 직원들, 미화 직원, 물류 기사 등들은 안타깝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두 질식사였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매장 오픈 준비를 위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터로 나선 이들이었습니다. 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또 3분의 시신이 발견됐더라고요. 예, 네. 모두 7명의 희생자 중에서 가장 많은 3분께서 화물용 엘리베이터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그 지하주차장 감식 영상을 보면은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다급하게 누르던 그 희생자의 손자국들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데요. 그 소방 관계자들은 이 화재를 피하기 위해 승강기 쪽으로 대피했지만은 그 유독가스가 워낙 빠르게 번지다 보니까 그 질식사로 인해서 이제 숨진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승강기 외에도 승강기 인근에 탈의실, 휴게실 등이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희생자들이 발견됐는데 이 3곳 모두 화재 지점과는 수십여 미터 떨어진 좀 먼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짙은 유독가스와 연기가 워낙 빠르게 번지다 보니까 이곳에서도 희생자들이 발견된 거였습니다. 불이 난 곳에서 좀 먼 곳이지만 질식사로 다 숨졌고 엘리베이터에 묻은 그 손자국 참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불이 난 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불이 번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밝혀야 되는 부분이 불이 어떻게 났는지 또 왜 이렇게 빨리 번졌는지 그 부분을 살펴야 될 겁니다. 그 무엇보다 영상을 보게 되면 불이 정말로 솟구치듯이 확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경찰은 혹시 모를 그 인화 물질 같은 것들이 거기 현장에 있었을 것을 대비해가지고 차량 주위에 있는 그런 시료들을 채취해서요. 지금 국과수의 검정을 의뢰해서 혹시 인화성 물질들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불이 처음 발생했었던 그 트럭과 적재물 사이에서 이제 불꽃이 났었는데 이 적재물이 종이 박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는 그 옷들을 담아놓은 그 비닐봉투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 종이와 비닐 모두 불에 워낙 쉽게 타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피해가 갑작스럽게 이제 확산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건물이 제가 알고 있기로 재작년에 아마 오픈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신식 건물이지 않습니까? 예. 소방이라든지 이런 화재 예방 설비가 굉장히 최신일 텐데 원래 이렇게 불이 나면은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바로 끄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0년 개장한 최신 매장이고 또 그 규모도 큰 곳이다 보니 당연히 소방 시설들 잘 갖췄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네. 당연히 스프링클러가 갖춰졌습니다. 근데 지금 그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 그 여부가 지금 불분명해요. 처음에 현대 관계자들은 구조대원들이 나왔었을 때 이제 현장에 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라는 입장인데 그 감식반이 지금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공급 안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제 그 물탱크에 물이 자동으로 채워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은 로그 기록, 그러니까 그 전자 기록을 확보해서 실제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네. 그 여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물 사용량 같은 거 이런 것도 보면은 뭐 확인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보통 이런 다중 집합 시설이라든지 복합 건물은 제가 알기로 굉장히 점검을 자주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이 해마다 이 화재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보통?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년 2차례 정도 소방 점검이 이루어지는데요. 근데 이게 뭐 소방서에서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는 건 아니고 소방 안전과 관련된 민간 업체가 점검을 해서 그 네.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하는 형식입니다. 여기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한 달 이내 조치를 해서 소방서에 또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네. 현대 아울렛의 경우는 지난 6월에 한 차례 받았습니다. 이때 화재 감지기, 뭐 전선 단락, 피난 네. 유도 등 교체 필요 등 이제 모두 24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요. 현대 측은 당시 지적받은 내용들이 크게 뭐 이렇게 이번 화재와 관련이 있거나 뭐 이렇게 중한 사항은 아니었다라고 밝혔고 또 7월에 모두 조치를 했다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합동 감식반의 경우는 이때 조치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그 부분도 살펴보겠다. 예.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불이 빨리 크게 번지게 된 이유 중에 그 지하에 있는 이 적재 박스들, 예. 의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이른바 야적장이라고 또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물건을 싣고 내리는 하역장이 또 예.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아마 클 텐데 저희가 그 입수한 지난 2월에 찍은 화면을 봐도 당시에 박스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글쎄요, 이런 것들이 좀 불을 크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부분 업무상 편의를 이유로 이제 물건을 내리는 하역장을 지하 주차장에 같이 두고 있는데요. 네. 물론 지하 주차장의 일부 시설을 용도 변경해서 이 하역장으로 만드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화재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전문가들의 진단인데요. 아무래도 지하 주차장이란 공간 자체가 밀폐된 공간인데다 주거, 사무, 상업 공간과 달리 네. 아무래도 소방 그런 규제 같은 것도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이런 공간에 불이 나기 좋은 종이 박스, 비닐들이 가득한 이런 물건들을 적재하는 순간 화재에 취약한 공간에 불에 잘 타는 물건들을 쌓아두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의 문제점, 이번과 같은 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데 대전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점검하겠다고 지금 나선 상태입니다. 사실상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이렇게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차제에 이런 대형 뭐 마트라든지 또 백화점에 지하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울렛에 입점해 있는 입점 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게 입점 업체 특히 뭐 또 거기다가 주변 상인들까지 피해가 좀 굉장히 좀 큰 상태인데요. 네. 먼저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직원들을 좀 만났습니다. 이제 동료의 죽음을 이제 애도하기 위해서 합동 분향소에 온 경우 이제 그런 분들 좀 만났었는데 동료의 죽음에 슬퍼하면서도 아무래도 그 피해에 대한 걱정과 불안도 숨길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벌써 지금 일주일 가까이째 문을 못 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언제 열 수 있는지 뭐 안내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매장의 출입이 완전히 불가한 상태다 보니까 내 매장에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도 지금 그것조차 확인도 어려운 상태죠. 여기 인근 호텔과 웨딩홀도 있다 보니까 이곳의 영업이 사실상 불가하고 또 주변 상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현대 아울렛들에 오는 손님들을 통해서 이제 영업하시는 곳들이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도 모두 가동을 멈춰버린 상태다 보니까요. 모두 다 걱정이 많으신 상태고 설령 이것들이 복구된다고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화재가 나면은 직접적으로 불에 뭐 붙지 않다 하더라도 그 연기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아무래도 이제 아울렛이다 보니까 명품들도 꽤 있을 텐데 참 걱정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조사도 이루어지고 수습도 이루어지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슬픈 분들이 아마 유족들이 아닐까 싶은데 빈소 지금 표정은 어떻습니까? 예, 먼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알아야겠다면서 장례를 미루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네. 차가운 영안실에 내 가족이 더 있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면서 힘들게 먼저 장례를 진행하신 그런 곳도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허망하게 떠나간 내 가족에 대한 슬픔.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 유족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그 사연 같은 것들을 저희가 듣다 보면은 저희도 굉장히 같이 좀 애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뭐 가령 온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본인과 본인 동생의 그런 생계까지 책임지면서 힘들게 삶을 이어오다가 이곳에서 일하면서 되게 기뻐했다는 모습. 근데 그 형이 이제 죽음으로써 다시 나타나니까 너무 슬프다라는 그런 가족들의 목소리까지 정말로 뭐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그런 빈소의 풍경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비정규직, 일용직 또 뭐 이런 분들이었잖아요. 이렇게 미화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렵게 힘들게 사셨을 텐데 더 안타까움이 좀 들고 차제에 이 미화원들의 이제 휴게실을 지하에 두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것도 좀 조례로 지금 뭐 진행을 한다고 하긴 하지만 좀 지상으로 해서 이런 위험성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먼저 사고 첫날 이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노동자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면서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여부에 대해서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이렇게 지시한 바 있었는데요. 먼저 이제 숨진 이들이 현대 측과 직접 고용한 사람들이 아닌 하청, 뭐 용역업체 직원, 또 물류업체 직원들이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현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또 이들과 업무적으로 이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적용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우려되는 점은 그 이번 사고와 그분들 간의 업무 간의 그런 연관성들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원인과 확산 경위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밝혀지고 이 중에서 현대 측이 안전 의무 같은 것들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그 부분들이 먼저 검토가 돼야지만 적용될 수 있다 보니까 실제 적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현대 측에서 어떤 형태로든 화재를 키우는데 좀 뭐 부실한 부분이 있다든지 뭐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이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제가 기자 생활 한 지 이제 한 28년쯤 됐는데 아마 그 사이 일어났던 화재 사고 중에서 대전에서는 제일 큰 사고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장에 나갔던 기자들도 거기서 이제 밤도 새기도 하고 했는데 착잡했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예, 월요일부터 계속 현장에 머물면서 마음 무겁고 좀 허망했습니다. 특히 첫날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희생자들이 하얀 천에 감싸져서 이제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신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다 함께 고민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김철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